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의예과 18학번 한윤재라고 합니다. 제가 정한 자율 발표 주제로는 이번에 올해의 노벨 생리의학상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정하게 된 것으로는 평소에 노벨상에 대한 관심이 많기도 하고 의대에 진학하게 되면서 의학 분야에 더 관심이 많아져서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에 대해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노벨 생리의학상은 생리학 또는 의학 분야에서 큰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수여되는 상이고 1901년부터 지금까지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학연구소에서 선정하여 수여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노벨 생리의학상은 공동수상으로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제임스 P 앨리슨 미국의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 교수와 오른쪽에 혼조 다스쿠 일본 교토대 명예교수가 공동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면역체계를 이용한 암치료법을 발견한 공로로 2018년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되었는데요. 노벨 총회에서 이 상을 수여하며 이러한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암은 인류 복원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2018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들은 인체 면역계가 본래 보유한 종양 공격 능력을 자극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암 치료 원칙을 확립했다. 제임스 P 앨리스는 면역계에 브레이크가 거는 기지의 단백질을 연구했다. 먼저 브레이크라는 족쇄를 풀 경우 면역계가 활발하게 종양을 공격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런 다음 이러한 개념을 완전히 새로운 암치료법 방법으로 발전시켰다. 한편 혼조 타스쿠는 면역세포에서 미지의 단백질을 발견한 후 그 기능을 면밀히 조사했다. 그리하여 그 단백질 역시 브레이크로 작용하지만 앨리슨이 연구한 단백질과 작용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의 발견에 기반한 치료법은 암과 싸우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앨리슨과 혼조는 면역계에 걸린 브레이크를 푸는 상이한 전략을 암치료에 사용하는 방법을 각각 증명했다. 두 수상자의 중대한 발견은 암치료법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것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암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상세포는 분열하고 성장하다 어느 순간이 되면 증식을 멈추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세포는 일정한 주기에 따라 행동하며 세포 주기는 크게 DNA 합성 전기인 G1 프레이즈와 DNA 합성기인 S 프레이즈, DNA 합성 후기 G2 프레이즈, 핵 분열기 M 프레이즈로 나누는데 세포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게 됩니다. G1 프레이즈와 S 프레이즈 사이에도 이러한 점검점이 있는데 세포 주기가 이 점검점에서 오랫동안 멈추게 되면 세포 주기 조절 능력을 잃고 특수화된 휴면기에 들어가게 되고 이것을 G0 프레이즈라고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 의해 G0 프레이즈로 오랫동안 세포가 머물게 되면 세포가 죽는 세포 사멸이 일어납니다. 즉 정상적인 세포라면 무한히 증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듯이 DNA가 손상되는 듯 유전적 변이로 인해 분열 횟수의 한계가 없어지게 되면 성장과 분열이 멈추지 않게 되고 이러한 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포들은 다른 세포와 붙어도 계속 증식하고 정상세포를 밀어내어 영역을 확장하다 이윽고 온몸에 퍼져나가게 되고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암에 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암을 치료하기 위한 약인 항암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크게 보면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번에 노벨상을 받게 된 것은 3세대 면역 항암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먼저 1세대 항암제인 화학 항암제, 세포 독성 항암제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무분별하고 빠르게 분화하는 세포를 직접 공격하여 항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세포의 분화를 위해서는 유전자 복제가 필수적인데 많은 종류의 세포 독성 항암제는 DNA에 직접 연결하여 구조를 손상시키거나 DNA 복제와 세포 생존에 필요한 대사 과정을 방해하거나 DNA DNA 합성의 필수적인 효소를 저해하거나 DNA 복제 과정에서 염색체 분리를 담당하는 미세소관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암세포의 DNA가 복제하는 과정을 방해합니다. 그 밖에 항암 효과를 가진 항생물질 혹은 암세포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세포를 정상세포로 분화시키거나 세포를 사멸시키는 기전을 가진 세포 독성 항암제들도 사용됩니다. 그러나 빠르게 분화하는 특성을 가진 정상세포, 예를 들어 골수의 조혈모세포, 모근세포, 장내 점막세포 등 이러한 세포들도 세포 독성 항암제에 의해 공격을 받기 때문에 백혈구의 감소나 탈모, 구토, 설사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앓고 있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상세포까지도 공격받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2세대 항암제로 알려져 있는 표적 항암제입니다.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에 나타나는 특정 단백질이나 특정 유전자 변화에 작용하여 암의 성장과 분화에 관여하는 신호 전달을 차단합니다. 세포 독성 항암제와는 달리 정상세포에는 작용하지 않으며 암세포에만 특이적으로 작용합니다.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표적에 결합하여 자연 살해 세포가 결합하게 되어 암세포를 제거하나 신호 전달에 관련된 효소에 결합하여 효소 작용을 방해합니다. 또는 혈관이 빠르게 생성되는데 필요한 요소에 결합하여 암세포가 성장하고 증식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세포 독성 항암제와는 달리 정상세포에는 작용하지 않으며 암세포에만 특이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특정 유전자 변이에 인한 암환자에만 사용할 수 있어 사용이 제한적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물의 치료 효과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지금까지의 항암제의 단점을 보완하여 연구한 것이 3세대 항암제인 면역 항암제입니다. 면역 항암제의 기본 메커니즘은 암 자체를 공격하는 기본 항암제와는 달리 체내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직접 죽일 수 있게 면역세포의 활동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의 면역계에는 백혈구의 일종인 T세포가 있는데 이 T세포는 수용체라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 논셀프로 인식된 구조에 결합함으로써 면역계로 하여금 방어활동에 나서게 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완전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려면 수용체만으로는 부족하며 T세포를 활성화시키거나 억제하는 단백질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P. 앨리스는 T세포에 CTLA4라는 단백질을, 혼조 다스쿠는 T세포에 PD-1이라는 단백질을 연구했는데 이 CTLA4와 PD-1은 T세포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단백질입니다. 이들은 각각 이를 응용한 항암 효과를 연구하였습니다. 오른쪽 맨 위에 처음 그림을 보시면
T세포가 활성화되려면 T세포 수용체가 논셀프로 인식된 다른 면역세포와 세포에 결합하여야 하고, 추가로 T세포가 활성화되려면 악셀레이터를 기능하는 단백질도 필요한데, CTLA4는 T세포의 브레이크로 기능하여 악셀레이터의 기능을 억제합니다. 그 밑에 그림인 CTLA4에 대한 항체인 anti-CTLA4를 이 그림상의 초록색이 이 CTLA의 브레이킹 기능을 차단하여 T세포를 활성화하여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왼쪽의 그림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anti-PD1을 이용하여 PD1의 브레이크 기능을 차단하여 T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하여 직접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3세대 항암제의 기본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이들을 활용한 신약 개발이 이루어졌고, 최근에 들어 옵디보나 여보이 같은 약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임스 P. 앨리슨과 혼조 다스쿠는 이러한 면역 항암제의 개발에 있어 혁대한 공을 세웠고, 암치료에 있어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평가되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